안녕하세요. 소영수자분 인사드립니다. 날이 정말 더워요. 오늘 32도까지 올라간다 그랬는데, 실내 온도가 37도예요. 와,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요? 아직 여름은 시작도 안 했는데요. 와, 큰일 났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작품했던 것들을 하나씩 올려드리는데, 요거 베리베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거랑 이제 디자인은 다르고요. 요번에 이 베리베리 또 채색하는 것도 약간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베리베리 다시 올려드릴게요. 요게 굉장히 그림이 산뜻하고 귀여워서 많이들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올려드려 보려고 다시 작업했고요. 보시면 열매가 하나하나에 제가 지금 보시면 약간 음영이 들어갔죠. 그리고 약간 꽃잎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꽃잎이고요. 그리고 나뭇잎 지난번에 까맣게 타들어가게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먼저 꽃부터 칠할 거고요. 제가 채색할 때는 보통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칠해 나가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색상끼리 모아서 먼저 칠을 합니다. 그리고 채색할 때는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그리고 가장 어두운 색 이렇게 칠을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꽃잎부터 전체적으로 칠해 볼게요. 밝은 색으로 핑크색 깔아주고요. 그 위에 살짝 레드로 덮어주고 제일 어두운 색으로 갈색을 넣어줄 겁니다. 자, 요거는 지난번 제가 판매 영상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베리베리 열매예요. 그런데 요게 지금 채색하는 걸 보면은 파랗게 칠해진 베리도 있고요. 막 색깔이 제가 지금 한 120개 이상의 영상을 올려드려서 웬만한 영상을 이제 보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제가 주로 채색하는 꽃이 채색화 같은 느낌이 수채화 같은 느낌이 나도록 그런 느낌이 나도록 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붓질을 여러 번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깊이감 있게 나온다는 거. 약간 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쨍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깊이감이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는 거죠. 지금 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빨강색에 물을 조금 넉넉히 타서 꽃잎 가운데 부분을 칠해 줄 거고요. 중간색으로요. 그 다음에 짙은 빨강색에 블랙을 섞어서 붉은색 빛 또는 갈색으로 가운데 꽃잎 가운데 수술 부분 위주로 해서 칠해 줄 겁니다. 그러면 꽃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는 제가 막 그 작품 화분을 하느냐고 굉장히 깊이감 있게 손을 많이 대가면서 막 했는데 요즘에는 또 실제로 쓰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약간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도 쉽게 하시라고 제가 쉽게 채색하는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도 보여주면서 어때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진짜 다들 너무 잘하세요.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이 완전히 금손이에요. 금손. 이제는 척척 알아들으시고 척척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지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꽃잎을 칠해 주었고요. 요 정도면 불에 구웠을 때도 그렇게 진하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산뜻하게 나오는 정도죠. 그리고 열매를 조금 더 진하게 칠해줘서 열매도 포인트가 될 거고요. 꽃잎은 일부러 채색을 많이 안 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2mm짜리 아주 조그만 스톤이 들어갈 거라서. 근데 이 2mm짜리 스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반짝반짝한 느낌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꽃을 색깔을 화려하게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수술 부분을 진하게 갈색 부분을 칠해주고 나면 나중에 스톤을 박았을 때 굉장히 반짝반짝 하면서 산뜻한 느낌이 나고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칠을 해주고요. 자, 그러고 나면 나뭇잎 색깔 칠할 건데,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초록색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도 한번 다시 또 강조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여기 또 나뭇잎도 많거든요. 이파리 색이 많아서 제가 또 강조 한번 해드릴게요. 나비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색깔 많이 안 넣고 전체적으로 통일감 되게 같은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칠을 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요. 작품성이 있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약간 통일감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더라도 추상화를 그리더라도 색깔이 조금 연관. 자, 이제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붉은색빛 또는 갈색으로 꽃 수술 부분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진하게 넣어주면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움푹하니 들어간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스톤이 핑크색, 밝은 핑크색, 중간 핑크색 이렇게 해서 제가 섞어서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더 화사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을 해줍니다. 자, 수술 부분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선, 제일 가는 붓으로 0호에서 005로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도자기 물감은 이게 돌가루가 들어간 물감이라 굉장히 물감 자체가 선이 가느다랗게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0호, 005 붓인데 이게 뭐 가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대한 가는 붓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해 주었고요. 자, 그러면 꽃 부분이 거의 완성이에요. 꽃은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스톤 박았을 때 굉장히 깔끔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나뭇잎을 해볼까요? 자, 옐로우 노란색에 다크 그린을 섞어서 연두색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록색 계열은 불에 구웠을 때 까맣게 타들어가듯이 검은색이 나는 초록색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초록색으로만 이파리를 초록색으로 칠해 놓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이렇게 톤을 바꿔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칠을 해주기 때문에 불에 구웠을 때 새까맣게 탄 듯하게 나오질 않고 자연스럽게 약간 입체감이 되도록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색으로 저는 연두색을 이렇게 칠을 해주고요. 보시면 노란색에 초록색을 섞어서 연두색을 만들어 주었고요. 요걸 밑바탕으로 먼저 칠을 해준 다음에 중간색으로 그린색에 다크 그린색에 물을 많이 섞어서 중간색 이파리를 초록색으로 칠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다 칠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밝은색 부분을 남겨두고 안쪽으로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칠을 해주고 조금 더 진하게 칠하고 싶다 하시면 한 번 더 칠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청록색을 넣을 거기 때문에 덧칠은 안 하고 이 정도에서 중간색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린색에 지금 그린색이 다크 그린색을 대부분 그냥 잎색으로 칠을 한번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까맣게 탄 듯하게 그리고 덩어리가 된 듯하게 그렇게 돼서 채색이 불에 구웠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입체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떡이 된 듯한 한 덩어리로 탄 듯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물을 넉넉히 타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조금 더 진하게 원하면 한 번 더 그 위에 한 번 더 초록색을 덧칠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불에 구워 나면 이 정도에서는 약간 누르스름한 초록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청록청록한 약간 초록초록한 느낌을 원하시면 초록색에다가 파란색을 섞어주면 청록색이 됩니다. 그래서 다 칠하지 마시고요. 이 색은 불에 구우면 진하게 나오는 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안쪽에 제일 가운데 부분 살짝만 넣어줍니다. 지금 보시면 밝은색, 연두색 부분이 있고 중간 초록색 부분이 있고 가장 어두운 지금 청록색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냥 보시면 느껴지시나요?
이게 지금 불에 구워 나오면 요런 느낌에 조금 어두워지긴 합니다. 이 초록색 계열이 굉장히 탁해지거든요, 불에 구워 나오면. 근데 요 정도에서 이렇게 칠해 주시면 까만 숯덩이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나뭇잎이 이파리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어두운 듯한 이파리가 입체감이 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까맣게 탄 듯한 느낌이 안 나도록 이렇게 채색을 하시려면 이렇게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을 이렇게 해서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이게 숙달이 되시면 처음엔 어려운데 숙달 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는 이거 터득하는데 거진 한 1년 반에서 2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우리 구독자님처럼 막 완전 새까맣게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멘붕 와서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거 혼자서 그거 극복해내느냐고 너무 오랜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자, 이번에는 베리베리 열매인데요. 잘 익은 베리베리는 검정색에 가까운 남색으로 칠해 줄 거고요. 약간 덜 익은 베리는 붉은색으로 칠해 줄 겁니다. 자, 지금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자, 알갱이 하나하나 칠해 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가장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 이렇게 밝은 부분을 나머지를 제가 지금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밑색에서는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칠을 해주는데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놔두고 뺀 나머지를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색으로 들어갈 때는 레드를 칠해주는데요. 다 칠을 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중요한 게 반사광을 뺀 나머지를 칠해주셔야 돼요.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하얀색 하이라이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칠하는데 그 중에서도 알갱이 하나하나에서 다 칠하지 않고 맨 밑에 반사광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알갱이 하나하나가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햇빛이 비추면 그 가장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가장 밝은 부분이 있으면 그 밝은 부분 바로 밑에가 제일 어둡고요. 그리고 그 어두운 부분 제일 밑에가 반사광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수채화 같은 거 하고 할 때 큰 과일 같은 경우는 밑에 반사광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이나 뭐 청록색이나 뭐 이런 색으로 따로 채색을 해줘요. 근데 도자기에서 이렇게 특히 작은 알갱이일 때는 그렇게까지 넣어주면 굉장히 조잡스러워져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그냥 반사광 부분을 칠을 하지 않고 살짝 색깔을 빼줍니다. 그러면 가장 밝은 어두운 부분하고 밑에 반사광 부분이 비교가 돼서 나중에 구웠을 때 입체감이 난다는 거죠. 그걸 감안해서 채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칠을 해주는 색깔은 어두운 색이 아니라 레드에다 밝은 색을 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사광 부분도 약간 지금은 반사광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 과일의 열매의 밝은 부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을 많이 섞어서 밝게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레드를 칠을 해줄 건데요. 똑같이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빼고요. 나머지를 칠을 해줄 건데 알갱이 하나하나 다르게 칠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 위쪽에 다 칠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반사광 부분을 제가 안 칠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사광 부분을 빼서 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어두운 부분을 칠을 해주면 이렇게 반사광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같이 입체적인 열매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숙달되기까지가 어려워요. 근데 해보시면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입체감이 나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게요. 제가 밴드에서도 그러고 어느 분들이 막 이렇게 제 거를 완전히 똑같이 선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려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스타일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베리베리 열매도 한번 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열매 채색하는 부분을 그분이
굉장히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열매도 한 번 더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열매가 쉬운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열매가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한 알 한 알에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선 하나 틀리지 않고 그림을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가끔 뭐 너무 예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은 뭐 그거를 모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자신의 그림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자꾸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이쪽 일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막 회의감이 들어요. 이걸 제가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베껴서들 올리시니까요. 근데 저는 꾸준히 이렇게 계속 제가 작업하는 거를 올려드릴 거고요. 이왕이면 본인들만의 색깔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따라 한다고 해서 똑같이 나오지도 않지만 느낌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채색 방법이라던가 그림 스타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열매칠하는 거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보시면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도 들어가지만 반사광 부분을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으면 이 열매가 입체감이 사라지고 그냥 판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제가 봤던 그분의 그 그림도 분명히 제 그림하고 똑같이 화분에다 그려서 넣으셨는데 입체감이 완전 사라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판화 같은 그런 그림이 되셨더라고요. 자, 요번에는 파란색. 이게 지금 보시면 익은 열매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을 제일 밝은 색으로 빼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연하게 파란색으로 전체적으로 칠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간색을 칠할 때는 남색이 들어가는데요. 남색으로 칠할 때 하이라이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 그 알갱이 하나 중에 맨 밑에 반사광을 빼줄 겁니다. 칠을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약간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듯하기 때문에 약간 입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알갱이가 작아서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해요. 붓도 가는 붓으로 해서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불에 구웠을 때 퀄리티가 높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 색은 남색 아니고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에 불을 많이 타서 밝은 색으로 칠을 해주고요. 빛이 비치는 부분에 가장 밝은 부분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색으로 남색이 들어갈 건데요. 남색이 들어갈 때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빼고 칠하는 건 맞는데 알갱이 한 알 한 알 맨 밑부분을 반사광 부분을 빼줄 겁니다. 칠을 하지 않고 빼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남색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을 해주는데 그때도 조금 음영을 봐서 반사광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칠해 줄 거고요. 근데 파란색이 그냥 파란색만 들어가면 입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파란색에 깊이감이 있게 남색도 넣어 줄 거고 블랙을 섞어서 짙은 남색도 채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불에 구웠을 때 깊은 색깔을 내는 익은 베리 열매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알 한 알 칠을 해 주는데요. 보면 제일 밝은 색 하이라이트 부분을 뺀 나머지 알갱이 하나 중에 맨 밑에 반사광을 뺀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칠을 해 줍니다. 그러면 불에 구웠을 때 입체감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깊이감 있게 하나하나 칠을 해 줍니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에요. 이게 알갱이 하나하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알갱이를 하나하나 또 반사광을 빼주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빼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해놓고 나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이 귀여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포기를 못해요. 힘들어도. 단계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 귀찮으셨던지 아니면 힘들으셨던지 이런 부분이 다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파라 같은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이왕이면 입체감 있게 약간 생동감 있게 그려줘야 요 베리 열매가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자, 한 알 한 알에 반사광을 꼭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게 덩어리로 졌을 때 요 한 알갱이, 그러니까 작은 알갱이가 모여서 하나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나기 위해서는 반사광 부분을 꼭 빼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원체 원이 작아서 열매 부분이 작기 때문에 반사광 부분이 사실 잘 표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물감을 칠할 때도 물을 너무 많이 타서 하신 붓에 너무 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 반사광 부분이 묻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휴지에 조금씩 닦아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 레드에 지금 아까 중간색까지 했고요. 어두운 색 넣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 이게 남색이죠. 짙은 남색. 자, 여기에 지금 마지막 지금 제일 어두운 색을 넣어주고 있어요. 포인트만. 하이라이트 제일 밝은 부분 밑부분이 제일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다 넣어줄 겁니다. 무슨 색이냐 하면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붉은색빛 또는 갈색이에요. 이 갈색을 검은 남색 또는 그 열매에도 넣어줄 거고 레드 열매에도 지금 보시면 가장 반짝 빛나는 하이라이트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넣어주면 또 까만 덩어리가 되고요. 불에 구웠을 때 까만 덩어리 탄 듯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얀 부분 있는 그 밑부분이 가장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 밑에다가 가장 어두운 부분을 칠을 해줍니다. 그럼 불에 구웠을 때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고 중간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밑에 반사광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열매들이 입체감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요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입체감 있게 불에 구웠을 때 나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어렵지 않으셨죠? 자, 오늘 이렇게 또 열심히 작업 영상 준비했고요. 다음에도 또 색다르게 다른 걸로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